제가 횡령을 3개를 횡령 오스템, 강동구청, 계양전기 지금 그다음에 우리은행까지 계양전기도 때려만 245억인가? 야, 다들 100억 단위로도 해드시는구나. 하여튼 강동구청 때도 본인은 이제 피해자도 직접 보신 경험도 있고 자꾸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이게 사실은 뭐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구독이든 좋아요든 뭐 2번, 3번 누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미 누르신 분은 2번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아는 만큼 보이는 암안보 코너 합친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 첫 해에 증시 개장 앞두고 이제 주식 거래 정지했다는 사건이 있었죠. 올스템 임플란트 사건. 야, 이게 벌써 몇 달 전이야. 근데 비슷한 회사가 갑자기 개판 나가지고 난리 난 사건이 또 며칠 전에 있었죠. 뭐냐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을 시원하게 해드신 분이 참 잡혔는데 이게 참 실화냐, 하도 이런 일이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화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10년간 몰랐던 614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대체 돈 관리 어떻게 한 거입니까? 라는 기사를 쓴 경제부 정재호 기자 모시고 이 자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재부 기자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부에서 금융 분야 출입을 맡고 있는 정재우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 저번에 사건팀이라 그랬는데 네. 그때 오스템이 3주 전에 경제부 근데 와가지고 부서를 옮겼는데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해요. 네, 횡령 지긋지긋합니다. 아니 아니 요 자꾸 횡령이 자꾸 쫓아와가지고 횡령 귀신이 붙었어. 본인도 좀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근데 KBS는 여러분 횡령할 돈이 없어. 아니 왜 없어요? 횡령할 돈 많아요. 해봤어? 제가 어떻게 해요? 횡령을 할 능력이 없어. 돈이 없는데 있나요?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아, 이게 614억 어떻게 해? 우리 회사에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경 안 썼군요. 빠밤. 왜냐면 이제 은행 아이템 할 땐 좀 똑똑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은행원 같네요. 예? 은행원 같아요? 창구 직원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 3명이 다 안경을 쓰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아까 횡령 전문 기자예요. 지금 횡령이 자꾸 따라오는, 어딜 가도 횡령이 자꾸 따라오는 정재호 기자인데,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지금 뭐 공판 진행 중인데 어. 재판 잘 받고 계시고요. 이게 근데 좀 약간 비극적인 양상으로 흘러갔잖아요. 부친이요? 뭐 그렇게 부친은 극단 선택하셨는데 이분 재판 받는 거 보면서 역시 보통 부자는 다르구나. 왜? 부자는 다른가?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경찰 출신 정관 변호사 써서 조력받고 검찰 넘어가서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써가지고 조사 조력받고 개쩐다. 재판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또 부장판사 출신 와. 정관 변호사 써서 야. 재판 받으시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분이 네. 대단하다. 뭐 정관 아무리 써도 뭐 형량이 이거 뭐 명확하잖아요. 뭐 그쵸. 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아무튼. 하지만 어떻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 있고 그게 본인이 원래 부자였긴 하지만 그 돈이 자기 돈인지 횡령한 돈인지는 뭐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쵸. 자꾸 이렇게 부럽다는 듯이 말하지 마요. 숨길 수가 부럽지 없었다.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절대 부럽지 아닙니다. 않고요. 절대 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은행에서도 그런 일이 났습니다. 자, 이게 뭐 금액이 600억이 넘는데 600억 진짜 우리 같은 범인들은 참 평생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액수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땡기지? 자, 뭐 파리쿡이 이런 글도 있어요. 진짜 500억 횡령 아닐걸요? 횡령은 계산을 특이하게 해서 제가 회사 돈을 100만 원 횡령하고 50만 원을 채워 넣으면은 50만 원 횡령한 거 아니냐. 근데 법적으로는 150만 원 횡령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100만 원 횡령해서 채우고 넣고 또 횡령하고 또 채우고 이렇게 수십 번 하면 1억도 금방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거 역시 횡령 전문 기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횡령을 전문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횡령 네네. 취재. 횡령 감별사. 감별. 2,200억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늘어난 것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넣었다 뺐다 해서 요거 614억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한 게 아니고요. 다 뺀 거야? 순횡령. 한 번 빼고 한 번 빼고 세 번 빼고 그러니까 빼기만 한 거야? 딱 3번 빼서 614억 딱 털었습니다. 시원하게 뺀 사건이라고 다시 합니다. 넣은 적은 없는 돈입니다. 뭐 없는 돈? 다시 넣은 적은 없는. 다시 넣은 적이 없는 그냥 생횡령. 네, 생횡령이죠. 생횡령이라고 네. 할게요. 생횡령한 돈인데 이게 심지어 10년 했다고 하는데 루리앱의 수인보호협 회장님이 이분은 수인이라는 게 감옥에 계신 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짐승 같은 인간 말하는 건가? 야, 횡령하기 좋은 나라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614억을 횡령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아 이게 너무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간단히. 대우일렉트로닉스라는 부실한 회사를 대우일렉트로닉스 옛날에 냉장고 만드는 회사 아니야. 네 소형 가전 네 맞아요. 하는 냉장고에 대우일렉트로닉스 붙었었어 옛날에. 그래요? 네 아주 그 사는 집은 다 회사를 컸었어. 채권단이 응. 우리은행이 주채권 은행이었고 뭐 매각 주관사로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는데 망한 회사를 팔았어요. 팔았어요. 근데 그 주채권을 우리은행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응. 우리은행이 이제 주요 빚쟁이라서 주요 빚쟁이. 팔았는데 이란 당시 에납틱이라는 이란 기업에 이란 기업에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판 거죠.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팔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어. 팔기라고 계약금을 먼저 받았어요. 578억을. 578억을 이란에 있는 기업한테 계약금으로 우리은행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한테 빌려준 돈이 개 많거든. 그래서 대우일렉트로닉스 팔았을 때에 제1 주채권 은행이라고 주채권은행 이거를 돼 팔았을 때 있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510 몇 억을 578억을 78억 계약금으로 받은 받았는데 2012년인가 딜이 깨져요. 딜이 깨져. 그러니까 뭐 합의하다가 금액 같은 게 잘 안 됐는지 어쨌든 깨지고 근데 딜이 깨지면 보통 계약금을 돌려줘야지. 몰취하죠. 우리은행이나 우리 쪽은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 우리가 먹을게 하고 일단 먹었어요. 먹을게. 먹고 갖고 있었어 578억을. 그러니까 이란 가전회사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니네가 나한테 계약금 준 건 우리가 그냥 먹을게. 그게 계약금인 거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래서 있었는데 2015년에 이제 그쪽에서 돈 다시 돌려달라고 돈 줘. 이거 우리 잘못 아니고 니네가 돌려줄 돈이야라고 국제소송을 걸었고 18년에 우리가 패소해서 돈을 돌려줘야 됐어요. 졌어.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란으로 송금을 할 수가 없는 미국이 시작한 국제 제재로 이란에 대이란 송금할 제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사실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그래서 그 돈은 묶여 있는 거네. 2010년부터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거예요. 계속 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갖고 있었는데 어. 올 초에 미국이 올 아 초에. 이거 어. 송금해줘도 될 것 같아 승인을 했고 갑자기 이제 이란 측이 요청을 했죠. 이란 측이 야, 좀 이거 풀어줘. 좀 내놔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송금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돈 줘야 되니까 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돈이 우리은행 측에서 없던 거예요. 예. 근데 계좌에 영원인 거야. 계좌가 없었어요 아예. 그럼 안 되지. 계좌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은행 측에서 그걸 처음 발견한 분은 되게 놀랐겠네요. 뭐, 왜 계좌가 없지? 578억도 아니고 578억 원이 그게 이자가 붙어서 61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614억. 그래서 처음 보던 500억대라는데 네. 614억이 되더라고. 이자가 거의 몇십억인 거네요. 10년 뭐 오래됐으니까. 오래했으니까. 여러분. 12년에 한 번 빼고 15년에 한 번 빼고 18년에 한 번 빼면서 싹 털어갔는데 그때까지 쌓인 돈이 이제 합쳐서 614억이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우리 그때 계약금으로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는데 씨 어떡하지? 야 그럼 그 돈 돌려줘. 자 계좌가 뭡니까? 계좌가 없어. 오 쉣. 그게 사실은 그리고 미국이 송금하라고 승인을 안 했으면 내년에 송금했으면 내년에 발견됐을 거라는 게 참 그러네. 몰랐겠죠. 송금하라는 말 없었으면 계속 이제 우리 이제 묻힌 뉴스 같이 묻힌 계좌, 네. 묻힌 돈. 근데 그게 614억. 네. 근데 계속 묻혀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쏠랑쏠랑 빼먹은 거예요.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네.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 정도 해먹었으면 외국으로 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작에 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댓글을 읽어준 기자에서 횡령을 조장하거나 뭐 권장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클리앙 댓글 정리해서 읽으시죠. 킬리앙의 마루게님이 결국 나라 돈으로 이란에게 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루리앱의 위원님인가요? 그 계좌가 이란이 준 돈 들어있었다는 계좌였단 사실은 이란이 알 필요가 없음 그냥 우리은행 문제일 뿐임.
이게 뭐 이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돈 물어주면 되죠. 누가 우리은행이 주겠죠. 우리은행 주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은행 안 주면 어떡하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린 뭐 빼간 건 자기 직원인데 일단 주고. 일단은 주고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하겠죠. 그렇습니다. 구상권. 우리 뭐 세금이 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자, 근데 자 이분 대체 어떤 분이길래 무슨 일 하셨던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2004년에 우리은행 입사하신 분이고 1979년생이고 2004년. 와이프 80년생, 어. 공범인 동생 80년생, 연년생입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인가? 아니. 근데 무슨 일을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기업 개선부라는 기업 부서에 개선.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분이. 고인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아. 잠깐 이분이 몇 살이라고요? 79년생이요. 44세. 되게 젊네. 44살. 야. 네. 근데 이분도 파생을 많이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투자를 오래 많이 은행권에서 들리는 말로는. 원래 투자 쪽에 일가견이 선물 옵션 이런 거 하시고. 그래가지고 왜 막 해명할 때도 내가 선물 옵션에 넣어가지고 다 날렸다, 투자해서 다 날렸다 이렇게 변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초반에 나왔던 보도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오보였던 게 경찰이 그 당시 그렇게 초반에는 진술도 아예 안 받고 있었어요. 걔가 진술을 안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오기 전이라. 근데 이제 보도 나왔던 것들은 은행권 피셜, 지인 피셜로 나온 거를 그냥 기자들이 막 그냥 소문 들은 걸 그렇게 한 거구나. 그 이분은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딱 걸렸을 때 긴급 체포되죠, 이분. 그래서 바로 그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고, 근데 27일 날 이분이 출근했다가 잠적했고. 근데 신기한 게 계속 회사를 다닌 게 너무 신기해. 몇백억을 해드시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스티 댓글 잘 읽어볼게요. 아이스티 러브님이 578억 다 쓴 게 말이 되나요? 어디 빼돌아놨겠지. 나나남님이 인정. 아무리 투자 명목이라도 578억을 전부 다 말이 안 돼. 어디 빼돌았겠다. 자, 이거 돈 어디가 678억 나한테 지금 누가 678억을 주고 일주일 안에 숨기면 너 가져라고 해도 뭐 모를 것 같아 나는. 당연히 저는 뭐 문과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은행권에 계신 분이라서 어떻게 숨겨놨을까? 경찰에 진술한 거는 500억 정도는 자기가 쓰고 100억 정도는 동생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고. 어떻게 금방 써? 파생에 투자해서 날렸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걸 믿을 수는 없고 경찰은 진술은 진술이고 계좌 추적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그 계좌에서 그러면 돈이 날아갔는지 이런 거 다 찾아야 되니까 수사하고 있는 거죠. 수사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돈의 흐름 같은 거는 주식이나 계좌에 투자해서 손실 보고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중앙일보 단독에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 페이퍼 컴퍼니 정황 포착 뭐 이게 지금 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 페이퍼 컴퍼니 정황은 이틀 전에 저희 기자들 다 알고 있던 건데 왜 이렇게 단독인지 모르겠고 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이제 얘가 3번을 보냈는데 처음에 한 번, 2번은 수표로 뺐어요. 뭐 신탁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문서 위조해가지고 그걸 수표로 빼준 것도 웃긴 건데 사실은 수표로 뺐고 세 번째 거는 293억을 마지막에 뺐는데 그때 이제 캠코에 돈을 보내겠다, 캠코가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돈을 위조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계좌가 자기 동생 계좌 땡땡땡 사후관리라는 사후 관리. 네.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동생 회사였던 거예요. 동생 이름 명의 회사. 그 회사로 돈 보냈고. 야, 그 몇백억을 그렇게 쉽게 한 방에 보낼 수가 있구나. 이거 이렇게 캠코 쪽에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코에 물어봤어요. 이거 그때 니네 그럼 컨택해서 연락 받은 거 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린 일절 없고 그 당시에 이거 관련해서 있던 기구나 기관도 다 없어졌을 상태야. 우리 뭐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이거 돈 보내라고 승인을 한 사람이든 누구든 캠코에 전화해서 이거 니네 이거 하는 거 맞아?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김기화가 뭐 대학생들한테 기자 뭐가 되는 법 강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기자들. 그런 걸 해도 공문을 받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허락 받고 가서 간단 말이죠. 근데 200억 몇백억을 보내는 293억을 보내는데 공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공문이 있었죠. 공문을 위조해서 만든 거죠. 네. 그거 그냥 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최소한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은행이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시스템적으로 돈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도 아니고 이게 은행 돈이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 예금이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관리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자 이게 덕후 댓글 읽으십시오. 덕후의 익명으로 금융권에서 일하는데 우리은행 횡령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심 내가 저 은행 시스템 전산을 몰라서 그런가. 보배드림의 닐모리님이요. 그래서 타일 금융에서는 우리은행을 월이은행이라고 놀림. 내부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도 약간 우리은행 좀 월할 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아 그거는 약간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음. 신한 직원들이 우리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신한인지 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다 그냥 월이라고. 아 그래서 월. 우리와 구분하려고 월이라고 하는 거지. 못됐다. 이거는 그럴싸하다, 이거는. 약간 그냥 월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월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 그거 그럴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다니는 사람이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뭐 하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은행 말하는 건지 진짜 리얼로 우리은행 말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월이라고. 아 그래서 월이은행이라고 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돈이 3번에 걸쳐서 빠져나갔는데 10년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 이거 근데 체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걸 그 일을 다 일임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한 사람한테? 이분이 2010년부터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분 직급이 어떻게 돼요? 지금 차장이요. 차장이 아니 근데 10년에는 차장이 아니었겠죠? 12년 전이니까. 와 그러면 대리? 근데 대우일렉이 이제 큰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도 500억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일개 대리 정도가 몇백억을 계속 한 10년 가까이 관리를 관리라는 게 근데 사실 돈 넣어놓으면 뭐 만지고 할 거 없는 거잖아요. 냅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냅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맡아서 그냥 가만 냅두는 게 임무인데 안 냅두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다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부서에 있는 경우가 없대요. 은행 본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분은 지금 보면 2010년부터 18년 마지막에 293억 돈 빼고 날랐을 때가 18년 6월이거든요. 18년 7월에 딴 데 가요. 그러니까 딴 데 가는 거 알고 돈 마지막으로 다 털어먹은 거죠. 와.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18년 7월에 딴 데 갔다가 19년에 다시 이 부서로 와요. 네. 계좌 이미 없는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인수인계 안 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몰라?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거죠. 인수인계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갈 때 인수인계 똑바로 하고 가야 돼요. 이거 제대로. 근데 그 다음 올 사람이 이거 꼼꼼히 안 따져봤나 봐. 몇백억이 들어있는 통장인데. 숨겼거나 속였거나 어떻게 된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왜냐면 몇백억 해먹을 때도 그렇게 문서 위조를 시원하게 하시던 분이니까 인수인계 할 때도 그렇게 문서 위조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강동구청 횡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강동구청 횡령은 또 뭡니까? 강동구청 직원이 또 115억 해드신 거 있는데 언제 또? 되게 단위들이 다 왜 이래? 근데 그때도 이제 역시 강남라인 사건. 네네네. 제가 횡령을 3개를 횡령 오스템, 강동구청, 계양전기 지금 그다음에 우리은행까지 계양전기도 때려맞아 245억인가. 야 다들 100억 단위로도 해드시는구나. 하여튼 강동구청 때도 후임자가 4번째 바뀐 사람이 발견했어요. 1번, 2번, 3번은 다 몰랐어요. 그럼 그동안 그분은 그 강동구청 다녀? 그동안? 네, 그리고 구청 다니다가 잡혔죠. 무슨 배짱이야? 근데 1년이긴 했어요. 1년 동안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는데. 야 진짜 다들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대단하시다. 그 회사에. 그리고 정재욱 기자는 진짜 횡령 전문이네. 타이밍이 어떻게 재수 아니 어쨌든 올 초부터 지금 이게 빵 계속 터져가지고 여러분 한 5개월인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본인이 어쨌든 누구나 횡령 기사를 보면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면 아니면 EX 갖고 뭐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나 같으면 이 돈 줄까 뭐 할까 이런 본인은 이제 피해자도 직접 보신 경험도 있고 자꾸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든가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로 어차피 이렇게 붙잡히는데 주식이 뭐길래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대부분이 다 어. 주식 하다가 말아드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도박이 아니고 주식. 도박은 뭐 많지 않을까. 네, 음성화돼 오스템 있으니까. 그분도 주식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분이고 이게 누구?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도 주식. 주식을 하는 그 욕망이 도박의 욕망인 거죠. 그렇죠. 좀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가 먹고 싶은 아니라. 건데 이제 자기가 그걸로 이제 좀만 뭐 손실을 메꾸고 싶다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넣다 뺄 수 있으니까. 그치. 내가 요거 넣어가지고 메꾸면. 요 정도만 벌고 다시 넣어놓지 뭐 이렇게 했다가. 하지만 나락으로.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500억을 횡령해서 불려서 다시 넣어놓고 차익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그 얼마나 해피해요 그러면. 그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 직원이 몇십억 횡령해가지고 코인에 넣었는데 대박 나가지고 아, 그런 네네네네. 기사만 보고. 그 잡혀가지고 회사에서 애들이 돈 회사만 나왔어. 좋은 일 만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이랬던. 자기 잡혀가고 네. 그런 기사 보고 나도 뭐 충분히 여러분 그런 일은 아니,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새로 샀는데 어디를 제가 어딘지 말할 수 없지만 네, 아무튼 사니까 계속 쭉쭉 오르는 거야. 오 근데 그게 일주일을 못 가고 파래. 새파래. 이런 새파랗게 되면은 그 감으로, 제가 이제 믿음으로 문화팀에 있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최근 이제 문화 경향과 어떤 이 새로운 유행, 소비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다. 아, 막 어떻게 알았지? 진짜 맞아? 그래서 오늘 6% 올랐어. 그래? 어. 오늘 안 오늘 열어봤는데 6% 올랐어.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왜냐면 나도 넣었거든. 급전지가로 단위가 바뀌어갖고 오늘 6.67%가 올랐어. 6%가 올라서 안 돼. 아무튼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마음으로 하다가 그랬는데 자, 이게 누구나 그런 어떤 유혹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뭐 군대에서 행정만 했을 때 막 제가 뭐 행정병 해가지고 연초 같은 거 막 돈 받아가지고 하고 할 때 막 그런 유혹이 있죠. 근데 뭐 다 참고 하는 거잖아. 참고 그냥 그럼 왜냐면 그럼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범죄니까. 근데 이분은 야수의 심장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늘 데리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은 막을 수 없다. 그럼 뭐가 해야 되냐? 시스템과 이 규칙과 규범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은행, 우리뱅크, 그러니까 워리뱅크라고 이제 금융거래소 부르는 여기 있는 분들은 덕후의 이명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이 횡령 직원한테 표창장 줬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횡령 직원한테 표창장 2차 횡령한 직후인데도 횡령한 줄 모르고 그냥 표창장 줬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까? 네, 뭘 잘해서 이분 표창장은- 뭘 그렇게 잘하신 거야?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표창장 받은 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창장 뭐 받을 수 있죠. 이해는 안 되지만 횡령한지는 몰랐으니까 좋겠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몰랐으니까 좋겠죠. 자, 그런데 정재호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 금감원 우리은행 614억 횡령 사고 기간에 검사 제재만 11번.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감독을 했는데 네. 이거를 검사 제재는 11번 했는데 정작 600억 빼먹은 거는 뭐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뭐 한 거지?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검사 제재 11번이 팩트긴 한데 네. 그 검사 제재 11번 중에 이제 검사 중에 종합적으로 검사를 했던 건 한 두세 번 정도고 나머지는 다 뭐 퇴직연금 기능 검사, 특정 기능 검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 정밀 진단 같은 건 2번밖에 안 한 거구나. 아, 두세 번. 두세 번. 그때도 못 밝혀낸 거네요. 네네, 이제 담당 국장한테 물어봤는데 네. 뭐 그분이 제일 답답하시겠죠. 올해 1월에 오셨는데 터져가지고 답답. 진짜 똥 밟은 건데. 그러네. 자기는 왔더니. 네. 근데 이제 그분 말로도 검사라는 게 네. 시스템을 검사한다.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 잘 갖춰져 있는지, 예를 들면 도장, 통장 잘 나눠 갖고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 거지. 계좌에 돈 있는 거를 일일이 닦아보진 못한다. 그렇겠죠. 아직 뭐 그건 뭐 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특히 횡령 같은 거는 이제 제보나 내부 정보 같은 거 알고 직접 파보지 않는 이상은 금감원 검사로는 잡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그 담당 국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600억 돈이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은행이 작년 순이익이 2조 5천억이에요. 네. 작년 순이익이 2조 5,879억이야. 그러니까 500억은 돈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엄청 큰 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500억이 큰 돈이 아닌 회사는 없어요. 큰 돈- 삼성전자도 큰 돈이야. 근데 그리고 이게 금감원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은행이 제일 문제인 게 1차적으로 우리은행 부서 안에서 관리가 됐어야 되고 우리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했어야 되고 또 우리은행에서 감사도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은행 안에서 관리가 안 됐고 그러니까 회계 감사하는 또 안진 회계법인이 매년 또 거기에. 회계 감사를 하는데 당시에 그때도 재무제표 볼 때도 제대로 검사가 안 됐고 마지막이 이제 금감원 검사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뭐 다 총체적으로 근데 이제 망했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걸린 게 이거면 해드시고 안 걸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오스템 터졌을 때 네. 많이 나온다 이제. 네. 그 실제로 계속 나온 게 강동구청 115, 뭐 계양전기 245 뭐 나왔잖아요. 계양정 또 나오고. 245억 죄송한데 계양정 245억 사건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난 그거 몰라서. 아 계양전기라는 상장사 직원이 계양정기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계양전기가 주인이 부자예요, 되게. 그래 전동 공구 만드는 데잖아 이거. 네. 네, 전동 이거 그 예초기 만드는 게 계양 예초기 그 스위트홈에 나오는 계양 예초기 그 회사. 그 좀비가 휘두르는 그 경비 아저씨. 상장사긴 한데 네. 별로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정력 기자가 다음 페이지 네이버 댓글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JIM 땡땡땡님이 10년이다 무려 10년이나 시간 준 거면 바보도 완벽하게 해외에다 완벽하게 숨기고도 남는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자수하지. 자수했어요? 네. 자수해? 자수긴 자수인데 우리은행 직원이 설득을 했고 뭐 자수했죠. 자수였어, 긴급 체포된 이게. 게 남대문 경찰서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걸어가서. 본인이 갔어요. 걸어갔어. 게다가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더라 벌써. 그래서 형량도 2년 이하 예상된다. PPL2 땡땡땡님이 600억 날렸다 플러스 자수 콤보 몇 년 나오려나? 자 자수해서 감형해주지 않겠냐. 2년 이하는 말이 안 되고 자수보다 중요한 게 피해 구제인데 돈을 얼마나 되찾을지가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많이 못 찾을 것 같고 분위기 봤어.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오래돼서 금감원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자료를 찾기가 힘들대요. 아 금감원 처음 빼온 게 2012년이잖아요. 그때 그 담당자들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퇴직했겠지. 그게 다 바뀌고 하는데 어어어. 그래서 서류도 찾기 힘들고. 아 금감원 좀 파이팅 해주면 안 됩니까? 이 파이팅이 없네. 경찰도 당연히 쉽지가 않죠. 쉽지 지금 않죠, 마지막 계좌 293억 넘긴 계좌도 이미 해지를 해가지고 아. 야. 이제 얘네 개인 계좌랑 얘네 집이랑 이런 거 압수수색하고 얘네 가지고 털어서 뭐 찾아야 되는데. 야, 돈 어디다 갖다 열심히 놨을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참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고 이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해가지고 몇백억 어디 그냥 짱 박아놓고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통 터치는 분이 많아. 누구는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근데 이분 해외로도 보내기도 했어요. 음. 부모님 호주에 계시나 뭐 이래서 27일이랑 최근에 한 2번 정도 수천만 원 보낸 걸로. 수천만 원? 네. 수천만 원이 돈입니까? 그 27일 날 그 자수하기 직전에도 보낸 거죠. 그럼 계속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겠네. 아니 있는 거를 일단은 털어서 나 들어가기 전에 보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개인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송금 안 해봤자 모르시는데 보통 3천만 원 아세요? 3천만 원인가가 해외 송금이요? 해외 송금. 그래서 유학하면은 그거에 좀 더 늘려주고 뭐 그런 게 그 다 개인마다 그 사유를 얘기하면은 해주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금을 했나 보죠. 네. 그냥은 송금이 안 돼요. 그게 외환거래법 위반이어가지고 이게 그 횡령도 뭐 돈이 얼마 이상이면 막 엄청 그 형량이 늘어나더라고. 네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제일 최고 형량 받으시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 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 그 예금주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8292 익명님이 내 돈도 이번에 우리에 넣었는데 빼야 되나? 아 짜증나네. 내부 감사도 부실한 것 같다. 자, 이게 지금 내 돈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돈에는 상관이 작년 없고. 이익이 2조 5천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융 이익이 2조 5천억이니까 그냥 메꾸면 된다 이거야. 일하라는데도 시원하게 돈 주면 쏴주면 되겠네요. 2조 5천억 벌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건 그거고 참 이런 일이 은행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도덕적 해이, 은행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은행이라는 데가 돈 관리하는 데인데 남의 돈 관리하는 데인데 횡령 사고가 일어났으니 찾아봤는데 2014년 3분기부터 금융사고는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뒤져봤는데 2014년 3분기 이후로 100억 이상 횡령 터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이렇게 빠바방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은 정말 역대급인 거고 검색하고 찾아봐도
2004년 5년 이때 조흥은행에서 400억 해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400억. 그 당시 400억이면 사실 진짜 400억이면 지금 뭐 네. 거의 1000억대죠. 거의 이은식급인 것 같은데 대출 사기는 큰 게 많았는데 회사 돈 빼가는 횡령으로는 이게 거의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초 통계 보면 5년간 20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186건. 이 가운데 4대 시중은행 제일 큰 은행 비중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지금 뭐 제일 우리가 믿고 맡기는 그런 은행권에서 제일 이런 사고 많이 난다는 건데 그 뭐 은행권의 뭐랄까 자성, 뭐 반성, 뭐 대책, 뭐 재발 방지 대책 뭐 이런 거가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근데 어떻게 뭐 나와요? 직원이 횡령을 하는데. 뭐 나오겠죠, 근데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뭐 대국민 사과 이런 거 했나요? 네, 오늘 행장이 죄송하다고. 오늘 금융감독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 있었는데 이게 어이가 없어. 이게 사실 이거는 실제로 나한테 피해가 온다기보다 뭔가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타격이 좀. 행장도 올해 3월에 됐더라고요. 이분도 뭐 똥 밟은 건데. 똥밭이야 우리 은행. 오자마자 이렇게. 올해 3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자마자 행장. 고개부터 숙이고 시원하게 하시고 행장 업무를 시작하시는 참. 뭐 물론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를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은행 자 어떻게 참 624 어떻게 해먹었는지 참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재욱 기자 오늘 설명했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출연? 그때보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출연하려니까 좀 올스템 때보다? 네. 아니에요. 좀 액수가 적어서 김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러진 않고요. 제가 이제 오스템은 진짜 오스템만 계속 취재를 하다가 왔었는데 이거는 금융 쪽 경제부에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 취재는 또 사회부 사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설명을 들어서 저는 근데 되게 모르는 사실 많이 알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네, 저 정재우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